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력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에 당도하자마자 기아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가나의 척박한 땅에서 충격적인 기적이 발현되었습니다. 프랑스가 5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했으나 끝내 완전히 포기했던 바로 그 불모의 환경에서 한국은 단 2년 만에 쌀 생산량을 무려 500% 폭증시키는 경이로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농업 기술의 실체입니다.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기술이 이처럼 괴멸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적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충격적인 비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 아산테입니다. 가나 농업부 산하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지 어느덧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유럽의 농업 기술만이 우리 가나의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굳게 신봉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마음속에서 아프리카 농업은 언제나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였으며 서구의 과학적 지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연구소에서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나나, 큰일 났어. 동료 연구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볼가타왕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쓰러졌대. 벌써 3명이나.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구소에서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보건실 바닥에는 아이들이 일렬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아이, 그리고 보건교사가 이미 고개를 저은 아이, 바로 8살 소녀 아샤였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농업을 연구했다는 제가, 옥스퍼드 박사 학위를 가진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지 못했다니.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님, 이번 달에만 벌써 18명째입니다. 그는 차트 한 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양실조 위험군이 이 지역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저는 충격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WHO 담당자가 비통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3개월 내에 가나 북부 지역 200만 명이 아사아사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회의실이 동요했습니다. 200만이라니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신품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농업부 장관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품종, 작년에도 실패했잖아. 재작년에도.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도입된 모든 품종이 우리의 땅에서는 실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라테라이트 토양, 극심한 기후 변화, 그리고 끈질긴 병충해. 15년간의 연구는 모두 헛된 노력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 저는 홀로 연구실로 복거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작성한 연구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신품종 도입 실패 보고서, 독일 농법 적용 한계 분석, 영국식 관계 시스템 부적합 판정. 실패, 또 실패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예상대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팸 메일함에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 흥청 통일벼 지원 제안.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무슨 농업 기술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기에 저는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나의 심각한 식량 위기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통일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극한 환경 생존율 90% 이상, 헥타르당 6톤 이상 생산. 말도 안 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8톤인데 6톤이라니. 그런데 메일의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출신 1975년, 한국과 가나는 함께 WFP 식량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갚고 싶습니다. 뭐라고? 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줄을 서서 구호 물자를 배급받는 사람들. 그 뒤에 나란히 걸려있는 태극기와 가나 국기. 우리가 같았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달랐으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 전체와 200만 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볼가타왕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장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나. 또 한 명이. 누가요? 7살 코조. 오늘 새벽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는 아샤, 오늘은 코조. 내일은 또 누가 죽게 될까요? 마을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논밭은 완전히 말라 갈라져 있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집집마다 텅 빈 곡물 창고가 무력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수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 질문에 이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헥타르당 7톤.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7톤. 한 가족이 1년을 버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나쁠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종자도 없고. 한 농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관님, 프랑스에서 좋다고 했던 그 종자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싹도 안 트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종자를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독일 비료는 어떻게 되었나요? 땅이 더 나빠졌어요. 붉은 흙이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철분이 과다한 라테라이트 레터라이트 토양은 유럽식 농법과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다른 방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 들렀을 때 저는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아이들로 가득했는데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학교 급식도 중단된 지 2달째고요. 저는 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콰미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배가 아파요. 콰미의 팔은 나뭇가지처럼 말랐고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영양실조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5년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거야?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장관님께 즉시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대책. 무슨 대책? 장관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유럽의 원조도 끊겼고 예산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나나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는 실패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50년 전엔 우리와 같았습니다. 함께 구호 물자를 받았다고요? 뭐라고? 저는 준비해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975년 한국과 가나가 나란히 줄 서 있는 흑백 사진. 간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뭐? 농업협력건으로 시급히 뵙고 싶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벌써 대사관까지 나섰다고? 2시간 후, 한국 대사관. 저도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대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직원이 독단이 아닙니다. 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먼저 제안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는 황금빛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죠? 한국입니다. 1972년 통일벼를 심은 뒤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흑백 사진. 그리고 이게 그 3년 전 한국입니다. 불과 3년. 3년 만에 이런 변화가? 네. 그게 통일벼의 힘입니다. 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가나입니까?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첫째, 가나의 기후가 통일벼의 최적입니다. 둘째, 대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50년 전 함께 어려웠던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부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쩝니까? 프랑스도? 네. 알고 있습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장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나나. 네, 장관님. 한국과 협력해봐. 단,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이준호라는 사람에게서 3번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착 예정입니다. 통일벼 종자 2통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아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남의 기아를 외면할 수 없다.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일을 바라봤습니다. 기아를 아는 사람. 어쩌면 그래서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늘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같은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저는 공항으로 향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 아니면 또?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이준호라는 한국인이 가져올 변화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코토카 국제공항 오후 2시.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또 어떤 거만한 전문가가 올까? 지난 15년간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우리를 가르치려 들었죠. 현장은 보지도 않고 이론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범한 인상의 40대 중반. 큰 배낭 하나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나나 아산테 차관님이시죠?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흙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제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아프리카의 열기가 엄습했습니다. 기온은 38도. 덥죠? 차에 에어컨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한국 여름과 비슷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네요. 통일벼가 좋아할 날씨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박사님, 왜 하필 가나입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해봐야겠죠? 안 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그런 아니란한 일엔 전문가들 같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겸손할 뿐이죠. 제가 가나를 얼마나 안다고 성공을 장담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전문가들은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북부로 가는 5시간 동안 이준호는 계속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토양 색깔이요. 점점 붉어지네요. 전형적인 라테라이트군요. 알고 계셨군요. 자료로만 봤는데 실제는 더 선명하네요. 볼가타왕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왔네? 이번엔 얼마나 갈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메다세메다스, 감사합니다. 현지어인 트위어취로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트위어를 아세요? 이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발음이 이상한가요? 첫 시도였지만 그 노력에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숙소로 가시죠. 제가 안내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논을 보고 싶은데요. 지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해가 있을 때 봐야 정확합니다.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논으로 갔습니다. 갈라진 땅, 죽은 작물들.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가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죠. 맨발로요? 그는 정말 맨발로 논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땅이 발을 짖었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냄새 맡고 심지어 맛까지 봤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구경하던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1시간 후 흙투성이가 된 그가 논에서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pH가 낮고 철분이 많지만 통일벼라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소박한 식사, 옥수수죽과 야채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데? 이장님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런 걸 드셨어요. 보릿고개 때는 이것도 귀했다고. 식사 후 그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통일벼 종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작은 봉투를 보며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희망은 큽니다.
함께 키워봐요. 그날 밤 새벽 2시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물결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예요? 마을 여성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콰미가 뛰어왔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아이가 들고 온 건 통일벼 이삭이었습니다. 벌써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 곧 쌀이 될 거야. 정말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쌀이요? 콰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고 미래였던 거죠. 수확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마을은 들떴습니다. 정말 5배가 나올까? 아니야. 난 6배는 나올 것 같아.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확 일주일 전 이준호가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헥타르당 6에서 5톤 예상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톤. 6톤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직 수확 전이었지만 희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학교 급식도 다시 시작하겠네? 꿈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콰미가 이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왜? 한국에 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준호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배워볼까?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적을 목격했다. 아니, 기적은 통일벼 자체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 우리 모두가 만든 기적이었다. 일주일 후면 진짜 수확입니다. 과연 예상대로 될까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수확의 날. 새벽 5시부터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어 일찍 논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황금비드로 익은 벼를 바라봤습니다. 6시가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이장님의 신호와 함께 첫 벼를 베었습니다. 차각차각. 벼 베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에 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점심 무렵, 벤 벼를 한데 모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벼를 보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기른 거라니. 며칠 후 건조와 탈곡을 마친 뒤 첫 가마니의 무게를 쟀습니다. 70kg. 평소의 3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정말이야? 저울이 고장 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탈곡이 계속되면서 쌀이 쌓여갔습니다. 타다락 타다. 나달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이게 다 쌀이라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런 풍년은 처음이야. 일주일 후 모든 수확과 탈곡을 마치고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2톤. 예상과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장이 된 아단이 제안했습니다. 수확한 쌀을 함께 관리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희망의 쌀이라는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이준호가 포장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깨끗이 도정해서 이렇게 포장하면 도시에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의 쌀 협동조합이죠? 전화를 받은 아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호텔에서요. 아크라의 5성급 호텔에서 쌀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품질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프리미엄 메뉴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반 쌀보다 50% 비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다른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쌀이 프리미엄이래. 여성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드디어 급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식 재개 첫날, 저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밥이다. 진짜 쌀밥이다. 통일벼로 지은 하얀 쌀밥. 아이들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모, 정말 맛있어요. 콰미가 빈 그릇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볼이 조금씩 통통해지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생 출석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엔 60%였는데 중퇴율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요. 급식의 힘이었습니다. 배고팠던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학교에 오기 시작했고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관님, 저희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마을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어를요? 네. 이 박사님이 보여준 농업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 자료를 직접 읽고 싶고요. 그렇게 한글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콰미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맞아요. 콰미가 쓴 한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배부르게 해줘서.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잘했어, 콰미야. 이준호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달 후, 한국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통일벼가 아프리카에서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콰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더듬거리는 한국어였지만 제작진 모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K-팝 나라가 뭘 안다고. 하지만 완전히 틀렸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진정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에서 연락이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통일벼를 심고 싶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씨앗은 심었으니 이제 가나 사람들이 키워야죠.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더 많은 종자예요. 그리고 작은 수첩도 함께 줬어요. 제가 관찰한 기록들입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좋은 경험이었어요.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요? 한국인들이 통일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안했습니다. 통일벼 기념비를 세웁시다. 기념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한국의 통일벼가 이곳에 심어졌다. 기아를 아는 자가 기아를 아는 자를 도왔다. 이 씨앗은 쌀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미래가 되었다. 잊지 말자. 도움은 돌고, 돈다는 것을. 이준호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희망의 씨앗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딘가에서 이준호의 아버지가 그리고 굶주렸던 모든 이들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미래의 빛이 되었으니까요. 기념비 제막식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본격적인 취재를 온 것이었습니다. 통일벼가 만든 기적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일주일간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황금빛 논, 학교 급식 시간,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까지. 콰미야, 한국 카메라 앞에서 인사해 볼래? PD가 콰미를 불렀습니다. 콰미는 수줍어하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콰미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삐뚤빼뚤한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나는 콰미야. 8살이야. 작년에 나는 많이 아팠어. 배가 고파서 학교에서 쓰러졌어. 그런데 이준호 아저씨가 와서 통일벼를 주었어. 이제 나는 배부르게 먹어. 공부도 잘해. 전교 3등이야. 꿈도 생겼어. 농업과학자가 될 거야. 한국 친구들 정말 고마워. 언젠가 한국에 가서 인사할게. 자랑해. 콰미가. 촬영팀 전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 한국 아이들에게 전해도 될까요? 네. 콰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무시했죠.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가 뭘 안다고? 카메라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PD가 물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이 박사가 논을 지키던 모습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고. 마지막 날 촬영팀은 마을 잔치를 찍었습니다. 통일벼로 지은 밥을 나눠 먹는 사람들. 한글로 노래하는 아이들.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들. 이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대부분 통일벼가 이렇게 쓰이는 줄 모르거든요. PD가 말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후원이 쏟아진 것입니다. 가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통일벼 종자를 더 보내주세요. 한국 교재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콰미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콰미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았어요. 꼭 만나고 싶대요. 2달 후 콰미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모.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콰미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그리고 논이 정말 많아요. 경기도의 한 농촌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여기가 통일벼를 처음 심었던 곳이야. 안내하던 농부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릴 때 배고팠어요? 콰미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처럼 뼈만 남았었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튼튼해졌잖아. 너도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콰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방문날. 강당에 한국 아이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콰미입니다. 콰미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콰미에게 한국 친구들이라는 큰 현수막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도장이 가득했고 응원 메시지가 빼곡했습니다. 콰미야 힘내. 우리는 친구야. 가나도 한국처럼 될 거야. 콰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콰미야, 만나서 반가워. 이준호가 왔습니다. 아저씨. 콰미가 뛰어가 안겼습니다. 많이 컸네. 얼굴도 좋아졌고. 매일 밥 먹으니까 건강해졌어요. 둘은 함께 농촌진 흥청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통일벼를 연구해요. 연구소를 둘러보던 콰미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면 올 수 있어? 약속이에요.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콰미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정말 다시 올 거예요. 공부해서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되길 바라. 비행기 안에서 콰미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뭘 그렇게 봐? 한국이요. 잘 기억하고 싶어서요. 가나로 돌아온 후 변화는 더 빨라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앞다퉈 통일벼를 도입했습니다. 토고, 베냉, 말리, 부르키나파소. 1년 만에 서아프리카 15개국이 통일벼를 재배하게 됐죠. 그리고 한국과 가나가 공동으로 아프리카 통일벼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개소식 날,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50년 전 한국과 가나는 함께 기아를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희망을 심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연결된 운명의 상징입니다. 이준호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멀리서나마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나가 아프리카의 희망이 될 거예요. 통일벼처럼 버려진 것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운명은 참 신기하다. 50년 전 함께 줄을 섰던 두 나라가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콰미의 꿈처럼 언젠가 가나도 다른 나라를 도울 날이 올 것이다. 도움은 돌고 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1년 후 저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운세계 식량 정상회의 기조연설 초청.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나나, 이번엔 내가 가나를 대표해서 세계에 알릴 차례야. 장관님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일벼 프로젝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가야지. 다시 다녀오게. 2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는 이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차관님. 이제 그냥 나나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된 거죠. 콰미도 잘 지내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꼭 한국에 유학 오겠다고. 서울은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이 조화를 이룬 곳. 그리고 곳곳에서 통일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국립농업박물관이에요. 이준호가 안내한 곳에는
통일벼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아를 이긴 씨앗, 세계로 퍼지라. 그날 오후 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나 희망의 쌀 한국 수출 10만 톤 기념식.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역부 장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는 쌀을 수출하다니. 한국 이마트 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가나 쌀은 한국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희망의 쌀이라는 이름 그대로 희망을 주는 쌀이죠. 행사장 한쪽에는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 도움은 돌고 돈다, 한국과 가나 그리고 아프리카.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함께 줄선 한국과 가나. 2024년 통일벼가 도착한 날. 2024년 첫 수확의 기쁨. 2025년 가나에서 시에라리온으로 전파.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15개국 농업 장관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아프리카 통일벼 네트워크 출범. 이제 가나는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녁 무렵 저는 통일벼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 깜짝 방문입니다. 이준호가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1년 만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우리는 나란히 기념비를 바라봤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를요? 통일벼를 그냥 준 것.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 게 아니에요. 심은 거죠. 심은 거예요. 네. 씨앗은 심어야 자라잖아요. 혼자 가진다고 뭐가 되나요? 나눠야 진짜 풍년이 오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콰미가 한국에 가는군요. 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돼요? 잘할 거예요. 그 아이는 특별하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통일벼 논을 비췄습니다. 나나 씨. 네. 시작이 참 작았죠? 매일 한 통으로. 맞아요. 그때는 정말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믿어요. 기적을. 바람에 벼가 흔들렸습니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 그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굶주렸던 과거와 배부른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희망은 이렇게 순환하는 거구나. 받고, 주고, 다시 받고, 다시 주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 그것이 통일벼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의해 한때는 버려졌던 쌀 품종이 아프리카 200만 명을 구원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5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넘어 이어진 두 나라의 진정한 연대, 즉 기아의 고통을 아는 자가 다른 기아를 겪는 자를 도운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통일벼는 단순한 씨앗을 넘어 희망이었고 약속이었고 미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통일벼가 굳건히 자라나고 있으며 아이들은 배불리 먹으며 자신의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